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지수 대전환 요거를 이제 시리즈로 한 4가지 주제로 좀 다뤄보자고 얘기했었는데요. 두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번째 주제를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계지수 대전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방향에서 또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1국 패권 체제가 종말을 구한다. 이건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미 동맹이 주도하고 있는 요 한반도, 그 미국 중심의 지배 질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요게 직접적으로 묶여 있는데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변화에서 우리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활로를 열어가야 되는가 이런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겪었고 또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70년 이상 이제 분단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아주 큰 얘기긴 한데.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민족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느냐 이런 말씀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얘기에 앞서가지고 세계 질서가 변한다. 그 변한 쪽에 미국의 1급 패권주의가 사라진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질서가 1극, 2극, 다극 그렇게 보지요. 1극, 2극, 다극. 냉전 때 70 몇 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양극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미국이 1극 패권주의. 근데 요새는 각 나라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 중동, 중국, 러시아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다극으로 간다.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극이라는 건 말이지 다극이 많아지면은 무극입니다. 그게 없어져요. 제가 볼 때는 무극 세계 질서로 지금 진입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서서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불락이나 어떤 연맹이나 어떤 지역 그래서 조직이 단체적인 조직보다는 국가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심지어는 구라파도 그렇죠. 독일 같은 거, 프랑스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공산주의끼리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중국의 요새 움직임이 아니고 중국 혼자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의 특이성 이런 걸 러시아하고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요새는 자기 나라 중심이에요. 자기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거기 우뚝우뚝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나와서 저렇게 국익을 챙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건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미국이 1극인데 1극이 없어지고 나서 다극이라 그러면은 눈치 보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극이 아니고 무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기 액타들은 국가라고 또 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나라라고 그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게 민족 국가 아닙니까? 민족 국가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고 민족 국가의 번영을 찾는 것이 지금 세계 질서의 추세다 하는 걸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만 민족 국가를 아니고 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고 중국한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중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의 공산주의 모택동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보다는
민족주의 혁명입니다. 그 전에 아편정전 1832년부터 100년 동안 민족의 수모를 당하는 국치의 역사를 100년을 가졌기 때문에 모택동 등등이 그게 이제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중국 인민들을 위한 것을 나라를 세우자. 거기서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편리하고 시기적으로 옳게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였지, 중국은 원천적으로 봐서 민족의 수모를 당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1920 몇 년 이때 가서는 벌써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중국이 완성한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고 민족주의 혁명입니다.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민족 국가로 나타났던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공산주의가 똘똘이 뭉쳐가지고 국제적인 질서를 좌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역사라는 것은 민족 역사의 대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가 민족주의 그 움직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해야지요. 우리나라의 문제나 이런 걸 볼 때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 민족이라는 게 중요하다. 국가라는 게 중요하다. 나라가 모여가지고 연맹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좀 정리가 좀 됐는데요. 하나는 지금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는 각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특성이 전면화되는 시대다. 각각의 나라와 민족의 특성이 전면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연동해서 그 중국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설 때가 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새로운 패권 국가의 등장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외교도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 되냐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을 그 고민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그게 맞지 않다라는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민족주의, 민족 개념을 요거는 별도로 한번 특집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 나라 민족이 자기의 힘을 최대한 키우는 문제, 그리고 그 각 나라와의 관계를 대등한 주권 국가 간의 관계로 맺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문제, 자립 자각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별도 좀 다뤄보고요. 그 이어서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지금 이 상황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 상황이 유리한 상황인 것이냐, 지금 현재 요 펼쳐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족한테 달려 있어요. 이걸 잘 요리하면은 좋은 상황이고, 이걸 잘 못하면은 역시 그 나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정책을 내야 돼요. 지금 남과 북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어떤 종류의 양극 체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 북에는 한 극에 가고 남은 또 다른 극에 가고, 이래 양극 체제가 우리를 분단하게 됐고 우리를 유지하게 됐고, 그런데 그 양극 체제가 앞으로 계속 중국과 미국과 양극 체제다, 이런 식으로 파트너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참 많죠. 그건 아주 잘못 본 거예요. 더구나 중국이 그게 그 중에 하나라는 거는, 중국은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미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패권주의인데 그것도 총칼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물질적인 압도를 해서 세계를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중국은 하나에서 100까지 봐도
군사주의적이고 경제적인 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유교적인 전체적인 문명 여건에서 봐서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우리가 국교 관계를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많은 여러 분야에서 외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도외시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 국익을 위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관계 증진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큰 거 하나를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이게 굉장히 큰 나라고 성 하나가 조선반도, 한반도 몇 개 보태도 그 성 하나에 못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또 지방색도 있고 더구나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데에 침투하는 게 옳습니다. 북경하고 무슨 경제관계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신장하고 한다든가, 그게 길림성하고 한다든가, 흑룡강사 한다든가, 몽고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길 바랍니다. 중국도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간판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보고 외교를 할 게 아니고, 그 나라 안을 보고, 그 나라 안에 지방 지역들을 보고 또 그들과 외교와 더구나 경제 외교, 문화 외교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게 이제 좀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구나 윤정군 같은데 정부와 정부, 국가와 국가는 안 되니까 지방정부, 경기도하고 개성특별시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교 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다른 규모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 지방을 알고 지방에 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 질서, 세계 질서의 변화, 우리 민족에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만든 힘은 또 민족 내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이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한 살아갈 길, 돌파구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통일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숙명입니다. 숙명이에요. 조선민족, 한민족이 같이 통일돼 가지고 이상 가지고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래서 민족성도 있고 거기에 언어도 갖고 동질성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통일은 윤 대통령한테도 더구나 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한테만 통일을 추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면서 권리, 대통령이 가진 권리인데, 통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현재 그 정부도 또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미국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뭐 이런 차원의 이제 논의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정치권 자체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통일로 돌파구를 열자라고 하는 주장한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그 기본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 대질서 속에서 정신코 전반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뭐 논의를 끌고 가지도 않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서 마지막으로 충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남과 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문화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저도 어지간히 많이 들여다봤는데 통일이 가져오는 덕이 가져오는 손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통일되면 또 아파트 이런 좋은 데 살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우려는 있고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자연인 개인이 아니고 국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통일 꼭 돼야 되고 통일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왜 하지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걸 좀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새 정부가 될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좀 해서 믿음직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따라와요. 한국 국민 또 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져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들으니까 통일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세들이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일본 놈들도 우습게 보고 미국도 이제 우습게 보는데 그 외에 이제 나라들도 통일이 되면 절대 우리 민족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우리 국민들에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판을 앞장 세우고 자랑할 게 뭐냐? 우리 학생들한테 잘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데서 있고 또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긍지를 젊은 세대뿐만 우리한테도 스스로도 긍지를 심어주는 게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통일 문제, 우리 민족이 나갈 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소용돌이 속 세계 질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통일의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